당신 때문에 나까지 늙어 보인다고?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헬스장, 피부과, 염색샵을 전전하며 젊음에 집착하던 남편. 그는 아내를 동반자가 아닌 자신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장애물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결혼 사진에서 아내 얼굴만 오려낸 남편. 손주 학교 행사에서 재혼한 아내라고 소개한 남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현실의 한방. 오늘은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과 그 속에서 자존감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은희 씨가 부엌에서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편 태수 씨는 대답 대신 욕실로 직행했죠. 곧이어 들려온 건 헤어드라이어 소리 그리고 화장품 통을 뒤적이는 소리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은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지 1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헬스장 등록도 좋고 건강검진 자주 받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였습니다. 아침 6시 태수 씨는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주름을 확인하고 흰 머리카락이 보이면 즉시 뽑아냈죠. 그리고 7시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찍? 나 매일 이 시간에 와. 꾸준해야지 꾸준해야 몸이 젊어지는 거야. 태수 씨는 헬스장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러닝머신 웨이트 심지어 20대들이나 하는 크로스핏까지. 트레이너가 나이를 고려해서 적당히 하세요라고 조언해도 들은 척도 안 했죠. 적당히? 난 아직 젊어. 저 20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오전 10시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샤워를 하고 또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피부 체크 시간. 확대경까지 들고 나이 반점 주름 모공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이건 또 뭐야? 여기 점이 생겼잖아. 그리고 11시 피부과 예약 시간. 태수 씨는 한 달에 4번씩 피부과에 갔습니다. 레이저 시술, 보톡스, 필러.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죠. 원장님 이번엔 이마 주름 좀 더 해주세요. 아직도 보여요? 손님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돈은 걱정 마시고. 은희 씨는 남편이 피부과에 쓰는 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해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죠.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날 때마다 비싸다며 발걸음을 돌렸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태수 씨는 집에 와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쇼핑. 젊어 보이는 옷, 세련된 운동화, 명품 시계. 카트에 담긴 상품들의 가격은 수백만 원을 넘어갔죠.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당신은 평생 내가 번 돈 쓰고 살았잖아. 나도 좀 쓰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노후? 누가 늙었다는 거야? 나 아직 안 늙었어. 당신이나 늙었지 나는 아니야. 은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늙었다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녁 6시 태수 씨는 염색샵으로 향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는데 흰 머리카락이 1cm만 자라도 참지 못했죠. 원장님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러운 색으로 해주세요. 너무 검으면 티 나잖아요. 손님 너무 자주 염색하시면 두피가.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흰 머리 보이는 것보단 낫잖아요. 염색샵에서 나온 태수 씨는 거리를 걸으며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젊은 커플이 보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녀. 그들은 웃으며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태수 씨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나이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염색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태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염색약을 또 샀죠. 밤 10시 집에 돌아온 태수 씨는 은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같이 백화점 가자. 당신 옷 좀 사줄게. 은희 씨는 놀랐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그게 선물이 아니라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이거 입어봐. 태수 씨가 건넨 옷은 은희 씨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려한 색상, 짧은 기장, 그리고 몸에 딱 붙는 디자인. 여보, 이건 좀 내 나이에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가 안 어울려? 그냥 입어보라니까. 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희 씨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고 나왔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태수 씨는 계속해서 옷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이었죠. 은희 씨가 입기엔 무리가 있는 디자인들. 여보, 솔직히 이런 옷들은 내가 입기엔. 아니야, 잘 어울린다니까. 문제는 옷이 아니라 당신 몸이야. 살 좀 빼. 그럼 훨씬 나아 보일 거야. 그 말에 은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후 2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림하며 늘어난 체중.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게 부끄러워졌죠. 집으로 돌아온 후 태수 씨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즘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태수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은희 씨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산책? 지금 그 꼴로? 무슨 소리야, 그냥 가까운 공원이라도. 아니, 진짜. 거울 좀 봐. 내가 내 옆에 서면 내가 더 늙어 보이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라고? 아, 저 남자 아내 관리 하나도 안 시키네. 자기만 꾸미고. 이런 소리 듣는다고. 은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살 빼. 그리고 염색해. 머리 색이 너무 많아. 피부과도 다녀. 내가 돈 댈 테니까 좀 관리 좀 해. 그래야 나랑 같이 다닐 수 있지. 그날 이후 은희 씨는 외출할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어디가? 마트 좀 다녀오려고. 그 옷 입고? 안 돼. 다른 거 입어. 이게 뭐가 어때서? 사람들이 보면 내 아내가 저 모양이구나 생각하잖아. 내가 사준 옷 있잖아, 그거 입어. 은희 씨는 순종했습니다. 처음엔 싸우기도 했지만 매번 같은 말을 듣는 게 지쳤습니다.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했죠. 하지만 태수 씨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염색 언제 했어?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새치 보이는데? 다시 해. 나 내일 동창회 있어서 같이 가야 하거든. 여보, 너무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그럼 가발 써. 아니면 집에 있든가. 난 창피해서 그 머리로 못 데리고 다니겠어. 동창회 날 은희 씨는 결국 염색을 하고 갔습니다. 두피가 따갑고 머리카락이 상하는 게 느껴졌지만 남편의 비난을 듣는 것보다는 낫죠.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자 태수 씨의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다. 형수님도 오셨네. 응, 오랜만이네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태수 씨는 은희 씨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태수야, 요즘 피부 진짜 좋아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야? 아, 그냥 관리 좀 하지. 헬스장도 다니고 피부과도 다니고. 나이 들어서도 관리하면 젊어 보이더라고. 친구 중 한 명이 은희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같이 다니세요? 그 질문에 태수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은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서. 그러게요. 형수님은 좀 자연스럽게 사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 말을 들은 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늙어 보이게라는 뜻으로 들렸던 거죠.
그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고 은희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옷, 그 머리, 그 화장. 다 틀렸다고. 내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아내 관리도 못하는 남자로 보이잖아. 은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 나는 당신 소유물이야? 관리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아, 됐어.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다니겠어. 다음부턴 혼자 갈 거야. 그리고 정말로 태수 씨는 모든 모임에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등산 모임, 골프 모임. 은희 씨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먼지를 닦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사진 액자 속에서 자신의 얼굴만 사라져 있었던 거죠. 깔끔하게 잘려나간 흔적.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은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태수 씨는 거실로 나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기 싫어서 뺐어. 보기 싫어서? 우리 결혼 사진을? 응. 그 사진 보면 내가 더 늙어 보이더라고. 당신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35년 전 사진인데. 그래도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어때? 그냥 사진이잖아. 그 순간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신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방해물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끔찍한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오늘 학교에서 발표회 해요. 손주 지민이가 전화로 신나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전화를 받으며 웃었죠. 그래? 할머니도 보러 가도 돼? 당연하죠. 할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전화를 끊은 은희 씨는 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민이 학교 발표회 있대. 같이 갈까? 태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오랜만에 손주 얼굴도 봐야지. 발표회 당일 은희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염색도 했고 새 옷도 입었죠. 하지만 태수 씨는 현관에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 뭐? 지민이 친구 엄마들이 다 올 건데 당신이 가면 내가 늙어 보인다고. 나 혼자 갈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오래. 손주 발표회인데. 할머니도 가야지. 아니야. 넌 가지 마. 나중에 따로 지민이 보면 되잖아. 그리고 태수 씨는 정말로 혼자 갔습니다. 은희 씨는 집에 남아 있었죠.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몇 시간 후 태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지민이 발표 잘했어? 응, 잘하더라. 사진도 찍었어. 나도 볼래. 나중에 보여줄게. 하지만 태수 씨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는 나중에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사진을 받았죠. 그런데 사진 속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유독 지민이만 할머니 없이 할아버지하고만 찍혀 있었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왜 나는 오지 말라고 했어? 아버님이 그러던데? 며느리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버님이 혼자 오신다고 하셔서. 저도 어머니 오실 줄 알았는데 왜 혼자 오신다고 했대? 그건 제가 여쭤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은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자신을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하지만 진짜 충격은 며칠 후였습니다. 지민이 엄마가 보낸 카톡에 다른 학부모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발표회 후 학부모들끼리 대화하는 장면. 그 사진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분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재혼하신 아내분이 많이 어리신가 봐요. 은희 씨는 사진 설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재혼하신 아내. 누군가 태수 씨에게 물었고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뜻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발표회에서? 어머니. 그게. 말해봐. 나도 알 권리 있잖아.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분이 지민이 할머니는 안 오셨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또 다른 분이 물어보니까 재혼한 아내라서 손주들이랑 아직 어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은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고 손주까지 봐주고 있는 자신을 남편은 재혼한 아내로 소개했던 거죠. 그날 저녁 태수 씨가 돌아왔을 때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발표회에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긴. 그냥 인사하고 왔지. 나 관련해서요. 내가 왜 안 왔냐고 물어봤을 텐데. 태수 씨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곧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아프다고 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혼한 아내라고 했다면서요? 누가 그래? 지민이 엄마한테 들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찍은 사진에도 나와 있고요. 태수 씨는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했어. 그게 어때서?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애들 낳고 키운 건 나라고. 그런데 재혼한 아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할머니는 왜 안 왔냐고. 당신 데려갔으면 내가 더 늙어 보였을 거야.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댄 거지. 적당히? 나를 지운 거잖아요. 지운 게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만 없던 거로 한 거지. 뭐 그렇게 대수야? 은희 씨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그날 하루만 없던 거로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 좀 같이 갈래요? 싫어. 사람 많은데 창피해. 여보, 병원 검진 날인데 같이 가요. 따로따로 가.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와. 여보, 큰애가 오늘 집에 온대요. 같이 저녁이라도. 큰애 혼자 오는 거야? 아니면 배우자도 같이? 둘이 같이 온대요. 그럼 나 먼저 볼게. 당신은 나중에 나와. 왜요? 우리 애들인데. 사위가 날 어떻게 보겠어. 저렇게 늙은 마누라 두고 사는 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늙어 보이잖아. 결국 은희 씨는 자녀들을 만날 때도 남편보다 늦게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그제야 그녀가 등장할 수 있었죠. 큰딸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늦게 오세요? 아빠만 먼저 나오시고. 아, 그냥 집에 할 일이 있어서. 하지만 큰딸은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아빠가 요즘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 좀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가족 안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었어. 살 좀 빼. 염색 다시 해.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늙어 보여. 그녀는 점점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남편이 말하는 그 늙고 추한 여자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보, 나 헬스장 간다. 태수 씨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내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산 운동복, 새로 산 운동화, 그리고 염색한 지 3일밖에 안 된 머리.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하자 평소처럼 런닝머신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운동복을 입은 여성. 태수 씨는 슬쩍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충분히 젊어 보여. 그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성은 이어폰을 낀 채 런닝머신을 뛰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여성이 이어폰을 빼고 돌아봤습니다. 네? 아, 여기 자주 오시는지 궁금해서요. 저도 여기 회원이거든요. 매일 오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여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 다닌 지 1년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운동 꿀팁 많이 알거든요. 하. 여성은 어색하게 웃더니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런닝머신 운동이 끝나고 그는 웨이트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 같은 구역에 있었죠. 태수 씨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아까 그분이시네요. 저 기구 사용법 알려드릴까요? 여성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트레이너분께 배웠어요. 아, 그래도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 여기서 거의 고수급이거든요. 하. 그때 헬스장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 트레이너였죠. 회원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이 회원분한테 운동 좀 알려드리려고. 트레이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회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레이너는 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원님, 다른 회원분들 운동할 때 불편하실 수 있으니 개인적인 대화는 자제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태수 씨는 약간 창피했지만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로 가는 길에 그는 다시 한번 그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께는 제가 좀 오버했네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어요. 혹시 커피라도 한 잔. 그 순간 여성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버님. 회원님 나이대 분들은 실버반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기는 일반 회원 구역이고요. 뭐라고요? 실버반이요. 60세 이상 회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시간대가 따로 있어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랑 운동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이라고요? 나 아직 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여성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죠. 아버님. 실버반. 60세 이상.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는 급히 탈의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염색한 머리, 젊은 스타일의 운동복, 그리고 주름진 얼굴, 처진 피부, 나이든 눈동자. 처음으로 태수 씨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65세였습니다. 아무리 염색을 하고 아무리 피부과를 다니고 아무리 젊은 옷을 입어도 그는 65세의 노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은희 씨가 반겼습니다. 왔어요? 운동 어땠어요? 여보? 태수 씨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자신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화장대 위에 염색 약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젊은 척하지 말라고. 늙은이 주제에. 은희 씨가 놀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혼자 있게 해줘. 은희 씨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남편.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건 아니었죠. 다 당신 때문이야.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늙어 보이니까 나도 늙어 보이는 거야. 당신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나는 아직 젊게 살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그건. 헬스장에서 어떤 애가 그랬어. 나보고 실버반 가래. 실버반. 60세 이상. 내가 60세 이상으로 보인다고. 당신 올해 65살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나도 늙어 보이는 거라고. 은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나이 드는 게 내 탓이라고? 그래. 만약에 내가 젊은 사람이랑 같이 다녔으면 나도 더 젊어 보였을 거야. 그럼 이혼하세요. 젊은 사람 찾아가든지. 이혼? 좋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희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거의 못 잤죠.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늙어 보이니까. 이혼하자. 그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62세의 여성. 주름진 얼굴. 새치가 섞인 머리. 살이 찐 몸.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은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이 얼굴은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만들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이 손은 35년간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죠. 이 몸은 남편이 아플 때 간호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깨어 있으며 만들어진 몸이었습니다. 난 살아온 거야. 그냥 늙은 게 아니라. 그때 태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은희 씨를 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거울 보고 있네. 봐도 소용없어. 그냥 늙었어. 은희 씨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난 늙었어요. 62살이니까. 그럼 인정하는 거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관리 안 하고 사는 게 자연스럽다고? 은희 씨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관리한다고 젊어졌어요? 뭐? 염색하고 피부과 다니고 비싼 옷 입는다고 당신이 30대로 돌아갔어요? 헬스장 여자가 당신을 젊은 남자로 봤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당신도 늙었어요. 65살이에요. 그걸 인정 안 하고 계속 젊은 척하니까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다고? 내가? 네. 당신 지금 모습 정말 초라해요. 나이 든 걸 인정 못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정말 보기 안쓰러워요. 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혼할 거예요. 뭐? 어제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나도 동의해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당신을 젊어 보이게 만들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요. 은희 씨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큰애 집에 며칠 있다 올 거예요. 그동안 당신도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관계가 뭐였는지. 잠깐 그냥 가면 안 되지. 왜요? 내가 없으면 좋잖아요. 당신 혼자 젊은 척하며 사세요. 아무도 방해 안 할 테니까. 은희 씨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죠. 큰딸 집에 도착한 은희 씨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우는 거야.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혼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그냥 일단 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언제 집에 올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이 사과하면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1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 난 그냥 당신이 좀 더 관리했으면 좋겠어서. 관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지웠어요. 결혼사진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우리 관계에서도. 나는 당신에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나도 며칠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했어. 어떻게 너무했는데요?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나를 늙어 보이게 만드는 물건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과를 받아서가 아니라 남편이 드디어 깨달았다는 게 기뻐서였죠.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집에 와줘. 다시 시작하자. 나도 좀 변할게. 변한다는 게 뭐예요? 나이 든 걸 인정할게. 더 이상 젊은 척 안 할게. 그리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줄게. 은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함께 키운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포기할 수 있을까? 알았어요. 돌아갈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우리 같이 상담 받아요. 부부 상담. 그리고 당신 혼자 피부과 헬스장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집으로 돌아온 은희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염색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은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죠. 당신, 염색 안 했네요? 응.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당신 말대로. 은희 씨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여보, 나 헬스장에서 실버반으로 옮겼어. 진짜요? 응. 거기 가니까 좋더라. 다들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라 편하고 젊은 척 안 해도 되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피부과도 끊었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늙으려고. 은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늙어요. 서로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함께. 응. 그래. 함께 늙자.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와 은희 씨는 부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했죠.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태수 씨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도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여보, 저기 벤치에서 좀 쉬었다 갈까? 좋지. 벤치에 앉아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래? 당신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늙은 게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65살의 나. 그게 나쁘지 않더라. 두 사람은 공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처럼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싸울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라면 서로를 비교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